이 시간은 패널 토의입니다. 패널 토의는 기후위기 시대에 보건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모색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후변화 및 보건력과 관련된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환경부 장관이시자 기후변화센터의 이사장님인 유영식 이사장님께서 좌장으로 수고해 주실 거고요. 토론자로는 한국방재학회 윤기용 회장님, 녹색기술센터의 김태건 박사님, 국립기후변화적응센터의 신지영 센터장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UNDRR 동북아 사무소의 사라 웨이드 아피셀라님과 국제적십자연맹 제네바 본부의 재난기후 위기국의 희지아나 본조님은 온라인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의에 앞서 각 토론자께서는 각 기관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협력 사례 등을 5분간 발표해 주시기 됩니다. 토론자님들은 5분 발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고요. 토론 후 시간이 되면 직접 답변을 듣고 아니면 추후 영상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위기 보건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과 협력이라는 주제하에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유영숙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기후위기의 현 시점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리 협정과 SDG 17가지 SDG는 우리 반 총장님의 레거시이시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UNDRR에서 작년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자연재해가 무려 7,348건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중 90.9%가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의 규모와 빈도는 점점 커지고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구환경 문제와 인류 보편적인 문제, 사회, 경제 문제 측면에서 17가지 SDG는 기후위기로 야기되는 재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위기에 의한 산불 문제는 SDG 중 13번의 기후변화 대응, 15번의 육상 생태계 보전과 연결이 되죠. 기후 취약계층 문제는 SDG 중 1번의 빈곤층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 또 7번의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와 바로 연관이 됩니다. 따라서 기후 위기에 의한 재난 보건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고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불과 3개월 전이죠. 올해 7월 23일 세계기상기구 WMO에서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5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한 10대 기상이변에 의한 재난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사망자 수와 경제적 피해를 연구했는데요. 유럽의 경우 50년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던 기상재난 상위 10개가 모두 극한기온이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15년까지 짧은 기간 안에 모두 발생을 했고요. 프랑스에서 3건, 7건은 모두 다른 국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반면 아시아에서는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약 30년 사이에 폭풍과 홍수에 의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벵글라데시, 미얀마, 중국, 인도의 4개국에서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상재난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도 발표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모두 상위 10개에 링크된 재난 대부분이 홍수와 폭풍이었습니다. 경제적 피해 규모를 비교해 보면 그러나 아시아에서의 피해 규모가 유럽보다 약 2.4배나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에 앞서 2011년 지금의 한국환경연구원 KEI에서는 예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2100년까지 한 90년간 동안 2,8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빈곤 국가의 경우에는 기후재난에 의한 피해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보건력이 제고되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환경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그린 클라이밋 펀드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GCF는 기존의 환경기금들과는 달리 기후변화 완화, 미티게이션과 적응, 어댑테이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영역을 균형 있게 지원합니다. 이로써 개도국들의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GCF의 재원은 선진국의 공여, 공공기관 출연, 민간 투자 등으로 마련이 됩니다. 저는 현재보다 더 많은 GCF의 재원이 기후변화에 의한 국제재난보건에 활용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재난보건은 비단 재원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재난보건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국제기구, 정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또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진행할 패널 토론에서 기후위기와 보건력 강화, 이와 함께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대응,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 우선 패널 연사들의 모두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라 웨이드 아파첼리 UNDRR 동북아 사무소장 직무대행님, 티지아나 본존 IFRC 국장 직무대행님, 김태건 GTC 책임연구원님, 그리고 신지영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님의 순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시간은 5분 정도, 6분 이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대단히 Thank you to 감사합니다. APDRC and 네, to 우선 Kim for this introduction. 유현숙 전 And 장관님 today 감사드리고요. we are also APDRC도 for disaster risk 감사드리고요. reduction office in Incheon 저는 지금 for 인천에 있는 Northeast Asia and UNDR Global 오니아 Education Training AKT Institute for 소속입니다. ONIA and Getty. I'm Sarah Wade Apicella, 저는 and I'm 사라 very pleased to be 웨이드 with all of you 아피찰라입니다. today. 오늘 여러분 앞에서 Here to 말씀드리게 discuss how we 되어서 매우 should 기쁘게 respond 생각합니다. and cooperate 오늘 우리가 to 어떻게 tackle the climate 대응하고 crisis 또한 and to 기후 strengthen 변화를 disaster 위기를 resilience.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As the focal 우리가 point 행동해야 for disaster 될까요? risk 우선 reduction in 이제 the UN system, UN I'd like to 시스템에서 share a 재난 bit 위험 about our UNDR 경감에 대해서 activities. 말씀드리면요. Just to UNDR highlight none of 활동부터 which could be 말씀드리겠습니다. realized 그 without 중에서 international 모든 활동은 cooperation and a 바로 grand multi-stakeholder 글로벌 협력이 multi-sectoral 없다면 partnership. 그리고 또 다자주의 This also 협력 highlights 그리고 the 또한 importance of 여러 the 이해 International Day for 당사자의 Disaster 협력이 Risk 없다면 Reduction, which we 불가능합니다. celebrate each 그래서 오늘 October 우리는 13th. 매 And today, 10월 13일마다 매 which 10월 focuses this year, as you've 13일마다 already 바로 heard, 세계 on 재해 international 경감의 날을 cooperation. 우리가 기념을 하죠. 오늘 UNDR 이렇게 oversees the 국제 implementation 협력을 of the 오늘 Sendai 더욱더 Framework for Disaster 강조하는 Risk 것이 Reduction, 올해의 which was the first 주제입니다. major agreement of the 가장 중요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015년 포스트 And the 디벨롭먼트 Sendai 어제도로서 Framework
사실 센다이 강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위험 경감뿐만 아니라 또한 파리 협정뿐만 아니라 또한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그리고 또 새로운 도시 의제 그리고 또한 SDG 2030을 바로 가장 핵심으로 지침을 삼고 있습니다. UNDR에서는 사실 활동들을 모니터링하고 또한 기존의 리스크와 그리고 또 미래의 그 리스크를 재난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각각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다 기관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부문말 그리고 또한 다른 청년들 단체들과도 함께 협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한 활동들을 이행하고 또한 모니터링하는 것을 지원하고 또한 지식 증진에도 역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니아 개최에서는 함께 지역 사무소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문적인 기후 위기 적응 그리고 완화 그리고 재난 위험 경감 활동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지역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 DRR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또한 보건력 있는 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 보건력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부와 함께 유한의 지속가능한 발전 협력 체제 안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MCR 2030이라는 저희가 이니셔티브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도시와 함께 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또 보건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에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기획 그리고 파이낸싱을 포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께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어렵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반기문 사무총장께서도 아까 강조했지만 유엔의 지금 현재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께서도 또 중요했습니다. 사실 역시 이 모든 기후변화와 그리고 또 미흡한 환경 관련으로 인해서 위험이 배가 되는 것은 명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야기한 파괴는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초래하고 또한 정부들의 기후재난 대응력 및 보건력 강화 능력을 정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들이 시급히 필요한 의지와 행동 가운데는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제한해서 기후변화에 의한 최악의 재앙적 영향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보다 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넥스트 노멀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전체 6개의 목표,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목표를 집중하고 있고요. 모든 개도국을 지원을 하고 또한 각각 국가들의 센다이 프레임워크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관한 것, 그리고 협력에 관한 것, 그리고 파트너십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여기에는 참여와 그리고 또 통합적 리스크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시 지도층에서 민간부나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또한 국제 그리고 지역 정부 간 기구 외의 네트워크까지 이르기까지 포함하고요. 오늘은 사실요, 이 재난으로 인한 손실과 재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글로벌 청사진으로 유엔 회원국의 2015년 파리 협정과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의제와 함께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또 목표 F를 해시태그 올리투게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만의 지구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함께 협력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FRC 국장 직무대행 이번에는 please. Thank you so much and really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very pleased to be able to share few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the translation. 지금 통역 소리가 제가 이어폰을 껴놓지 않아서 잠시 들려서 조정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IFRC를 대표해서 패널에 참여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Be one of the speakers. 저는 여기에 연사로 참여하게 되어 다시 한번 더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개에서도 많은 그 축사나 이러한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미래 기후에 대한 현실을 보았고요. 미래는 과거와 현재와 달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주의적인 노력과 인도주의적인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위기는 집합적인 노력이 아니면 절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태 지역의 국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여러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 변화가 그리고 환경적 파괴가 인도주의적인 기구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인도주의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업무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IFRC는 전 세계 19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 가장 큰 인도주의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일상적으로 저희는 기후변화에 대해 영향을 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관련된 재난을 겪는 그러한 나라가 30여 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요. 가장 최근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나 환경 위기가 우리가 세운 2030 전략에서 가장 먼저 해소해야 되는 과제가 바로 기후 환경 위기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업무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한 분야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힘을 합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ICRC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행동을 취하고 리더십을 모아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운동가로서 이러한 꿈을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더욱더 확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인지도를 높이고 목표와 그리고 강한 의지를 더욱더 확대해서 여러 인도주의적인 활동 전 범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주의와 인류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도주의 기구를 위한 기후 및 환경 헌장을 저희가 개발했는데요. 2021년 5월에 도입이 된 이래로 이 헌장에 참여한 나라는 130여 개가 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인도주의적인 NGO뿐만 아니라 대규모 국제기구인 각국별 적십자사, 적월신사 등까지 포함해서 130여 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서명국들은 다양한 인도주의적인 활동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의 집합적인 의지를 강조하면서 기후와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것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헌장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상 이 헌장은 우리가 공동의 힘을 합치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이 문서에서는 우리의 비전을 좀 더 그리고 원칙을 분명하게 명기해서 기후 환경 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헌장은 우리의 친환경적인 인도주의적인 반응의 규모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인도주의적인 일을 하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극단적인 변화가
기후나 환경 위기에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의 환경 및 지역 사회를 존중하며 같이 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 헌장에서는 우리의 집합적인 노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데요. 각각 우리의 몫을 하고 같이 협력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위기의 영향을 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같은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5가지 약속이 있고 크게 2가지 약속 안에 총 5개의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의 꿈을 더 키우고 우리의 지식을 구축하고 리더십을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도주의적 수요에 대응하고 사람들이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동시에 저희가 하는 일에 친환경적인 업무 지속 가능성을 최대화하고 GHG 배출을 저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활동과 지역 사회의 리더십을 포용하고 기후 환경 리스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솔루션을 개발하고 또 다 같이 협동적으로 인도주의 모든 분야가 같이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기후 환경 데이터를 더욱 강화해야 되고 또 더 시급하고 더 야심찬 기후 행동과 환경 보호에 우리의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동시에 우리가 목표를 개발하고 또 이 목표에 맞춰서 우리의 진전이 얼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들은 각 국의 적십자나 적월신사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활동과의 목표를 조율해서 동일하게 말추한 것이고 가장 취약계층에까지 지원이 도달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짰습니다. 또 저희 연맹은 GHG 가스 배출을 우리가 하는 활동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그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헌장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헌장은 가장 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헌장을 구축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 인도주의적인 단체가 하는 일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기후 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11월에 COP26 회의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 헌장은 통해서는 인도주의적인 분야가 강한 의지를 갖고 기후와 환경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제창을 했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플래닛 레드 정상회담과 동시에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2가지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즉시 행동해야 된다라는 그 시급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인도주의적인 분야의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동북아 사무소장 대행님과 또 티지아나 IFRC 국장 대행님 그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재난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그 휴메니테리안에 기반을 둔 차터 그 활동은 우리에게 또 희망을 또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태건 GTC 책임연구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녹색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색기술센터 그린 테크놀로지 센터는 과기 정통부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 그중에서도 기술과 관련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기술과 관련된 협력 활동들 그중에서도 특히 개도국과 기술 협력 사업을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것으로는 UN 기후변화 협약 산하에서 기술 메커니즘, 테크놀로지 메커니즘 산하에서 저희가 협상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클라이밋 테크놀로지 센터 앤 네트워크의 테크니컬 어시스턴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참여를 하고 기획, 그다음에 이행하는 것도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기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는 배경은 원래는 국무조정실의 그 연구 과제인데 이 연구 과제를 저희 기관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배경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은 올해 7월 달에 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유효한 국가 전략이 되었는데요. 이 그린 뉴딜 ODA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그 한국판 뉴딜에서의 그린 뉴딜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 ODA 정책의 교집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 전략의 비전은 협력과 연대를 통한 글로벌 가치 및 상생의 국익 실현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 계획의 비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린 뉴딜 ODA 그 추진의 방향성이 이 우리나라의 국가개발 협력의 비전 틀에서 진행된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전략의 목표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 상생의 녹색 회복 선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제3차 국제개발 협력 종합 기본 계획의 전략 목표 그 중에서도 포용, 상생, 혁신 그리고 함께라는 이런 부분 중에서 상생을 또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 코로나 이후에 코비드-19 이후에 친환경적인 녹색 경제로의 전환 이를 위해서 녹색 회복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그런 ODA 목표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은 세 가지 추진 전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도국 녹색 전환 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린 분야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개도국 발전 단계에 맞춰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는 그런 것들이 주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그린 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이고요. 이거는 그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그린 ODA 이니셔티브 선도, 그다음에 그린 분야의 국제기구 기여 강화, 그다음에 기타 국제사회하고의 협력 확대라는 내용이 주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략은 상생의 파트너십 확대 지원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도국 수요에 대한 한국의 강점 분야를 지원하고 대내외 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후속 사업 연계로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내용이 주요합니다. 이런 배경들은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OECD DAC 개발원조위원회의 이 그린 분야에 대한 이 수준을 2019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각 평균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이런 그 목표를 설정하면서 만들게 된 이런 추진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 전략에 따라서 현재 그 국무조정실과 타 그 부처를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태건 책임연구원님. 우리나라가 코비드-19을 극복하면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페이스 세팅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작년 7월 정부에서는 한국형 뉴딜을 발표를 했었죠. 그때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축이었었는데 올해 다시 휴먼 뉴딜이 포함이 되어서 세 개의 축으로 한국형 뉴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한 그 내용을 김태건 책임연구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지영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 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반기문 총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준비 과정으로서는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상황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닥치게 될지, 그리고 그 영향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대한 과정인데요. 간단하게 3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앞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들,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이후에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들을 어디에 얼만큼 쓸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단계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이행을 하려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많은 자료들 뿐만이 아니라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적응센터에서 약 10년 정도 이루어진 국제협력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K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2009년 7월 환경부 지정으로 한국환경연구원에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UNEP, 그리고 UN 해비타트, GGGI, UNFCCC 등 국제기구와 주요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서 개도국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교육이었는데요. 지난 10여 년 동안 300여 명 이상의 개도국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교육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 도구, 그리고 방식들, 적응 계획의 수립 방법들에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받은 전문가나 개도국 공무원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올해 3월 25일에 UNFCCC와 개도국의 파리협정 이행, 역량 강화 지원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 동안 개도국 대상의 적응 국제교육 프로그램인 어댑테이션 아카데미를 공동 운영합니다. 올해 교육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UNFCCC 사무국, Alliance for Global Water Adaptation, 태국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와 함께 15일까지 아태지역 개도국 공무원과 전문가 대상으로 파리협정의 경련 투명성 보고 등의 이행 보고에 관련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실제로 직접적으로 개도국의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CTCM 프로보노 사업으로 스리랑카 쿠르네 갈라시를 대상으로 개도국 지자체 단위에서 적응대책 수립을 하는 것을 직접 지원을 하였고요. UNCDF 로컬 지원 사업으로 2017년부터 19년까지 가나의 기후변화 적응 국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여서 개도국의 지자체와 국가 단위의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개도국 교육과 적응대책 수립 지원 과정을 통해서 센터가 깨달은 것들 중 주요한 것은 아는 만큼 보이게 되고 알면 행동이 일어나고 변화에 대해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리 그 길을 가본 사람이 그 경험을 나누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들은 보다 수월하고 더 빨리 그리고 더 나은 방식으로 발전된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방법, 보다 나은 발전된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경험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매년 국제심포지움과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108개국 유관기관 전문가 670여 명이 참석하는 UNFCCC 적응주간과 글로벌 납 엑스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의 비전과 기술 그리고 협력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응보다는 많습니다. 앞서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여러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또한 지역 그리고 인종 그리고 여러 나라들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은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 알아야 대응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 과정을 설계하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다양한 적응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수하는 과정은 다른 지역의 사례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자생적으로 그리고 적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협력,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노력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짧은 발제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지영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아태 지역 공무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댑테이션 아카데미를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또 내일이라고 하셨나요? 또 곧 진행을 하신다는 얘기의 소개를 아주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기조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는 미티게이션, 완화도 있지만 어댑테이션, 적응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대응 정책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적응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매우 저희에게 좋은 그 정보와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짧게 들여서 참 송구한데 또 네 분께서 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고요. 각 분야에서 통찰력 있는 그런 의견을 발표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인 내용으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개 소주제를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소주제별로는 2분씩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주제인데요.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2분께 윤기용 회장님과 사라 UNDRR 소장님께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윤기용 한국방재학회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재학 측면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사회 각 구성원별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특히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그룹의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라 웨이드 아피첼라 UNDRR 동북아 사무소장께 드립니다. 기후위기, 재난보건력과 SDG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SDG 달성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방안과 이를 왜 기반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윤 회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재학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재난관리라는 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그 재난관리 전반 분야에 대해서 기술적 정책적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뭐 각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방재 성능 목표 또는 시설물 설계 기준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예방하기 위한 사전 재해 영향 평가와 같은 부분과 또 시설물 안전 점검과 같이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들은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하고 설정한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재난을 대비하고 특히 최근 급격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목표와 기준을 상향하게 되면 실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또한 그런
그에 반해서 또 재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를 수반을 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겠죠. 어느 것이 더 크냐의 논쟁은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전 투자와 또 실은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투자는 실은 또 눈에 보이는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중요도에 있어서도 예방과 이런 목표 설정을 위한 투자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같이 공감하고 이런 부분 그 사전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 목표 설정과 기준 설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에 투자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돼야 될 것이고 실은 우리가 작년 올해 코비드 상황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들을 축적했다고 봅니다. 저희 국민 개개인이 실은 개인 방역 상황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정부가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하는 것들에 뭐 약간의 잡음이나 불편함 같은 것들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게 되는데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진행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 방지학 측면의 그 연구에 있어서도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 연구,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 이런 부분에 좀 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충분히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초 연구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라 웨이드 UNDRR 동북아 사무소장 대행님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 SDG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기후 위기 적응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는 또 기반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리더십과 그리고 또한 파이낸싱이 모두 필요합니다. 바로 완화 목표를 달성 그리고 또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 역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 특히나 뭐 지구 온난화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예측 못하는 그러한 그리고 동시다발적인 위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위기에서 목도했던 지속되는 위협들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그리고 또 관련된 그러한 리스크와 또 관련이 있는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인 그런 행동을 취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치적인 리더십과 파이낸싱을 담보해야 된다는 중요성이었습니다. 바로 UN에서는 기후 위기 적응 방안을 위해서는 6가지 정책 권고안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다듬지는 않겠지만 방법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권고안은요, 리더십과 그리고 또한 모멘텀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온실가스 저감의 행동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우선순위를 충족함으로써 DRR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동시다발적이고 또 복잡하고 또한 서로 연결된 위협이라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국 중심을 두고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후 변화 그리고 또한 분석적인 그런 측면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영향도 해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또한 직접적인 미래의 재난 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지속적인 투자를 적응과 그리고 또 재난 경감에 할 수 있는 실천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사실
적응 완화와 그리고 또한 인간 그 재난 경감, 위험 경감에 있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인 재난 위험 경감 노력입니다. 기후 위기 관리와 그리고 또 DRR은 굉장히 플랜 수립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것은 도시 환경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의 생태계도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 개발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는 매트릭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 플랜들은 이 리스크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사회를 동화할 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평등, 그리고 또 여성의 권한 신장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고요. 또한 성평등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연자가 말씀했듯이 우리는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대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시민 단체나 다른 행동가들 간의 이런 계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인프라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후변화를 대처하고 그리고 또 잠재적인 위해 요소들을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해서 자산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혁신적인 그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지금 어떤 것들을 지주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청정하고 그리고 또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과 같죠.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소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리스크 경보라든지 조기 리스크 경보라든지를 통해서 전체 지자체에 있어서 행동 준비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6가지 권고는 있습니다. policy recommendation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adaptation을 하는 데 있어서 collective action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바로 두 번째 주제로 생각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신지영 센터장님과 윤기용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서 한 3분 정도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지영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많은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과 함께 개도국의 적응 대책을 수립,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셨을 텐데요. 이때 특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는 연구와 현장 사이에 갭이 있었을 텐데 그 사례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윤기용 한국방재학회장께 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 사회 구성원 간 어떤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 노력들이 또 최상의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고 연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청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지영 센터장님. 네, 우선 개도국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 같은 사업을 추진할 때 특히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때 이제 연구와 현장 사이에서 갭들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질의를 받았습니다. 우선 적응센터 저희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는 이제 환경부랑 함께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223개 기초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개도국에 전수해주는 것을 교육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도국 교육에서 저희 센터에서 이제 특히 조심해서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항들은 우선 첫 번째로는 개도국에 적절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국가에 이제 국가는 저희 지원을 받는 곳에 의존적이 아니라 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할 때 저희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자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 국가의 이제 상황을 대입을 해서 특정 개도국에 이행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자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자료가 구축된 사례들이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흩어져 있는 자료 자체들이 많고 경험들이 있어서 현지 코디네이터와 긴밀한 협조하에서 그리고 현지 국가와 긴밀한 협조하에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계획에서 머무르지 말고 만약에 이제 필요한 사업이 적응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굴이 되면 이것이 실제로 사업까지 연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에서 사업에 투입되는 펀딩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계획 이후에 사업까지 연결되는데 시간 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발된 사업들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공백들을 메울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현장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저희 적응센터에서도 늘 숙제인데요. 이런 생각을 좀 늘 해봅니다. 혹시 카산드라라는 인물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카산드라가 누구냐면 아폴론이 카산드라를 굉장히 사랑했대요. 그래서 아폴론이 카산드라에게 예언의 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인지 이제 미움을 좀 사가지고요. 설득하는 능력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산드라는 트로이군에게 목마를 도시 안으로 절대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해서 트로이군은 목마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되고 그래서 졌죠, 전쟁에서. 그래서 이런 카산드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저희 적응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갭을 줄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통한 이해이고요. 소통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것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연구자는 현장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연구와 현장을 잇는 일종의 바운더리 오르가나이제이션인 경계 조직 같은 것들이 전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KI 국가기후변화 적응센터와 같은 이러한 경계적인 조직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현장과 연구 간의 갭을 줄이는데 더욱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와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윤기용 방재학회장님께 네. 듣겠습니다. 예, 보건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 간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실은 이 사회 구성원을 크게 보면 개인, 지역 공동체 그리고 중앙 정부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은 개인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대응해야 되고 경험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역 공동체는 현장에서 실은 연결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집합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서 각각에 맞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교육, 즉 경험을 공유하는 부분, 그리고 훈련, 결국 이것이 안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줘야 됩니다. 지금 국가가 재난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실은 재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건 국가가 아니냐라는 이 개인이 내가 대응해야 되는 그
의무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난이라는 부분들은 내가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가 같이 협력하고 국가가 컨트롤하고 지휘하는 이런 각각의 역량들이 거기에 맞도록 또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은 지금에 있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고 또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학교 교육 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지역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 자치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또는 지금 우리 적십자 지역 본부들, 지역 기구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각각의 수준에 맞는 역량 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면 안전문화 확산, 안전문화의 정착으로 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감사합니다. 교육과 훈련 이어서 안전문화 확산을 하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주 참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정책과 전략이 정부 또는 어떤 그 공공기관에서 세워졌을 때 이제 활동가 측면이죠. 지역 사회와 기업이 그 정책이나 전략을 이행하는 데 돕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그 주제 하에서 두 분께 김태건 책임연구원님과 티지아나 IFRC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태건 GTC 책임연구원님께 연구원님께서는 한국판 뉴딜의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 수립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ODA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세 가지 개도국 녹색 지원 강화, 두 번째 그린 뉴딜 글로벌 협력 선도, 세 번째 상생의 파트너십 확대 지원이 주요 추진 전략인데요. 세 가지 전략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책임연구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우선순위는 어떨지 또 전략별 구체적인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지금 어찌 되는지 한 3분 정도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 티지아나 본존 IFRC 국장 대행님께는 기후위기 재난보건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 정책이 마련이 된다면 그와 연계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자체 또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의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건 책임연구원님 말씀 청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선 그 기후 변화 대응과 그린 뉴딜의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후 변화 대응은 되게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2019년 영국에서 이제 기후 위기, 클라이밋 이머전시란 말을 이제 쓰면서 그게 의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이제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건으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란 말을 오늘 세미나의 제목을 쓰는 이유도 이와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거죠. 기후위기인 것이고 이 기후위기가 최근에는 저희는 탄소 중립이란 말을 써서 되게 중장기적인 목표를 넣은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으로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소 중립을 실행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접근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제는 그린 딜이나 그린 뉴딜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린 뉴딜, 그러니까 한국판 뉴딜이 작년에 1차 버전이 나오고 올해 2차 버전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고요. 여기에 그린 뉴딜이 들어있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을 그린 뉴딜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린 뉴딜 ODA를 저희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제한적인지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한계는 뭔지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이 한계는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지만 그냥 어려움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이라고 봤을 때 이 어려움 중에서는
그린 뉴딜과 ODA가 어떻게 교집합 형태처럼 존재할 수 있을지 이걸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ODA는 개도국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그린 뉴딜,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판 뉴딜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도하고 이행하려고 만들어 놓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어시스트를 해야 되는 지원을 받아야 되는 개도국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이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공자와 수용자 사이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린 뉴딜과 ODA 형태를 어떻게 잘 맞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난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일반적일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같이 묶어내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국제협력의 중요성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제 디멘션으로 볼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게끔 우리가 모두 모아주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엮어내는 부분이 되게 난점이기도 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전략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 제가 이 세 가지 전략 중에서 우선순위를 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세 가지 모두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첫 번째 전략은 결국 개도국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ODA를 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기능에 맞춰서 활동을 하시오라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개도국도 우리나라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ODA를 하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세 개 다 맞춰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역 사회와의 협력도 분명히 필요하고 기업과의 협력도 필요한데 첫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전략 내용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카리안댐 프로젝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를 우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수요에 맞춰서 재원을 되게 다양하게 융합 재원이라고 하는데 이 융합 재원을 만들어서 이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끔 했고, 그 다음에 부분도 댐도 설치하고 도로, 수로도 만들고 정수정도 건설하고 하는 되게 다각적인 형태로 추진을 해서 여기에 그냥 공공 영역만 들어간 게 아니고 민간의 영역도 많이 참여를 하고 지자체도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전략, 한국의 그 국제적인 지위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하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올해 이 추진 전략이 만들어진 이 시점상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5월달에 P4G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이라는 요 행사가 5월달에 한국에서 있었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한 400만 불 정도를 공여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는 게 또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또 GGGI하고 그린 뉴딜 펀드, GGGI 저희 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이죠. 500만 불 정도를 저희가 이제 그린 뉴딜 펀드를 신설을 해서 주요한 부분에 대한 그 협력 사업을 증진하자라는 것이 또 대표적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개도국도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여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신남방, 신북방 이런 그 국가 정책과도 어떤 그 정책적인 그 연계성 확보하는 부분도 많이 고려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 그다음에 이제 개도국의 수요하고 또 맞아야 되겠죠. 이게 매칭이 잘 되는 부분,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물 관리라든지 농업 분야에서 많은 그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제 티지아나 본존 국장님께 말씀을 듣겠는데 저 주최 측에서 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다시 송구하지만 3분 정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Indeed, 네, the, 감사합니다. participation of local government 지역 정부의 참여에 대한 것, 그리고 민간 부분의 참여, 그리고 시민의 참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in this conversation. 특히 오늘의 이 대화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의식을 주고 권한을 부여해서 여러 솔루션을 직접 찾을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직접 참여하고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역정부나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역정부나 여러 비즈니스나 기업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지자체나 지역의 활동가들이 유의미하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그리고 민간 부분의 자금 지원도 그리고 투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다시금 위기 경감에 도움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의 실질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경감과 적응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해도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동료인 사라님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2030 전략에서는 지역 주민들 자체가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에 대응력과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의 회복력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배워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 혹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난에 닥쳤을 때 위기를 줄이고 있는지를 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고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들 자체가 계속해서 행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에 대중의 시민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교육 분야까지도 확대되어서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맹을 타파하는 데도 기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지자체나 기업의 참여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방법의 이 사례를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보건력 강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가지 소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또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은 무엇일지, 정책과 전략의 지역사회, 기업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패널들의 높은 식견을 들었습니다. 우리 패널 연사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